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서는 다들 요즘은 노인 복지 혜택이 많다더라 하고 말을 하는데 막상 나는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쩐지 남들은 다 챙기는 것 같은데 나만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런 고민은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겪고 계십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정책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한번 놓치면 다시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천천히 들으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이걸 왜 이제 알았지? 2026년을 앞두고 여러 제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실제 생활비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 꽤 숨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뒤섞여 있어서 제대로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요, 꼭 필요한 내용만 한 번에 그리고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고 계셨던 것들까지 오늘은 확실히 챙겨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느 순간부터 2026년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더라는 말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내가 받는 금액도 한꺼번에 오르는 건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6년에 모든 분에게 동시에 인상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즉, 먼저 2026년에는 생활이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서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을 중심으로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이분들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7년에 이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 대상인 소득 하위 70% 전체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6년에는 일부 그리고 2027년에는 전체로 넓어진다는 흐름이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헷갈릴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관계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빠져 사실상 손에 쥐는 금액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감액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생계급여가 지나치게 깎이지 않도록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의료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는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6년부터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내려간다. 혹은 약값 부담이 확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에는 65세 이상 전체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일괄 인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약제비를 전면적으로 낮춘다거나 모든 어르신에게 동일한 비율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책 역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부 매체나 온라인 글에 떠도는 정보가 섞여 사실처럼 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만 잘 챙겨도 부담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도 2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미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셨으면 하는 제도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병원에서 진행하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치과 진료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틀니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 부담은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또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의료급여 1종, 2종 제도도 있습니다. 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면 1,000원만 내면 되고 약국에서는 500원 정도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정액제 구조라 실제로 의료비를 크게 아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통비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가든 병원을 가든 경로당을 가든 하루하루 누적되는 비용이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된다는 식의 정보가 퍼진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도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신청하시면 지하철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우대요금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교통비 지원이 시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연 16만원, 24만원, 많게는 36만원까지 교통비를 환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은 지역마다 금액도 다르고 신청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 공통제도라고 보기보다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도죠. 겨울철 난방비가 만만치 않아서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냉방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6년부터 에너지 바우처가 80만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2026년 금액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와 주거, 그리고 문화 지원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볼게요. 이 분야는 최근에 관심도 많고 소문도 많고 그래서 더 조심해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령층이 혼자 지내도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의료와 돌봄, 요양을 따로따로 신청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묶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봄 대상자가 65만 명으로 늘어난다. 방문 횟수가 주 3회로 늘어난다. 식사 지원이 몇 번으로 증가한다. 모든 독거 어르신 가구에 IoT 센서가 무료로 설치된다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전국 공통으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주거 지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배정 비율이 오르는지 만 70세 이상 고령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지 등 여러 소문이 돌지만 이 역시 지금 기준으로는 확정된 전국 공통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지원 금액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아직 정부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정확한 금액은 해가 바뀌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문화활동을 돕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실제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한 것들입니다. 복지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지역마다 시행되는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관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안내를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